커리어가 무너지는 시기가 두 번 찾아옵니다. 보통 5년차 전후에 한 번, 그리고 10년차 전후에 한 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커리어가 무너지는 시기라고 표현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커리어가 망가지고, 반대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서 커리어가 폭풍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인데요. 커리어에서 꼭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두 번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가장 표면적인 지표로는 내게 팀원이 2명 이상 생겼을 때입니다. 팀원이 1명일 때는 아직 관리자라기보다는 사수, 부사수 개념으로 실무를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팀원이 2명이 되는 순간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조직은 매니징 역할, 관리 역할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팀원이 1명일 때는 그냥 일을 잘 시키고 잘 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2명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지, 어떻게 배분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는 팀원들이 같은 역량,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의 역량과 성향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팀원들 사이에서 생기는 인정 욕구나 갈등의 충돌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나와 스타일이 잘 맞는 팀원 한 사람에게만 일을 몰아줘도 안 되고, 반대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팀원을 끌어올리겠다고 과도한 에너지를 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나 혼자 잘하는 법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커리어가 이 지점에서 크게 한번 삐걱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제가 관찰한 많은 일잘러들이 일 자체보다 팀원 간의 갈등, 조율, 감정 문제에서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팀원들을 평가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는데요. 이 평가의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부터, 어떤 친구에게 높은 평가를 줄지, 이 친구에게 높은 평가를 주자니 저 친구가 이탈할 것 같고, 그래도 평가는 공정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머리가 아프죠.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걸 못 배우면 조직에서 팀원을 붙여주니 망가졌다, 관리 능력이 없다,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고 결국 본인의 실력에 맞는 기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과 함께 일하는 능력은 있으면 좋은 그런 부가적인 역량이 아니라 커리어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관리자에서 리더로 넘어가는 시기. 이 시기는 첫 번째보다 훨씬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스멀스멀 다가오는데요. 직급이 변하고 팀원이 늘어난다고 저절로 리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직에서 레퍼런스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거나, 문제가 아니라 상황만 주어지고 문제 정의부터 스스로 하라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조직이나 상사가 나에게 리더의 역할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답도 없는 걸 왜 나한테 줘? 이렇게 반응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걷어차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관리자에서 리더로 역할이 바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부담과 거부감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평가, 연봉, 승진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크게 갈립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그동안 내가 잘해왔던 것, 조직에서 인정받았던 역량을 일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른바 언러닝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조직이 작년에 100억의 실적을 냈고 올해는 10%더 성장해서 110억을 만들자,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론 10% 성장도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진적인 성장은 관리자의 역량으로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올해 새롭게 생긴 변수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조금씩 성과를 쌓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역량입니다. 관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왜냐하면 변수는 언제나 예고 없이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직에서 갑자기 내년에는 2배 성장해야 합니다, 혹은 기존 고객층 말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주세요, 이런 목표를 준다면 어떨까요? 이런 문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리스크 테이킹 역량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예로 바꿔보면 연봉이 5천만 원일 때 내년에는 5,5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건 방법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하지만 5천만 원에서 1억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하던 걸 조금 더 잘해서는 절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선택, 해보지 않았던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바로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관리 역량만으로는 커리어 점프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실패하고 왜 실패했는지 다시 분석하고 또 다시 시도하는 리스크 테이킹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기대받는 시기에 계속 관리자에 머물러 있으면 커리어는 정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하향 곡선을 타게 됩니다. 조직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부든 외부든 대체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내 조직 생활에 있어서 이런 위기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면 그게 더 위기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될 기회도 리더로 성장할 기회도 조직에서 신호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이런 위기는 꼭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건강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고민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팀원들과 함께 일하는 관리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문제에 나를 던질 수 있을지. 그래서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갈 때, 관리자에서 리더로 갈 때 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걸 정리해서 알려주는 강의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고민과 욕심에서 이번에 강의를 론칭하게 되었는데요. 이 강의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의가 팔릴까? 제가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회사가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던 회사였습니다. 가장 잘 팔렸던 강의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재테크나 부업처럼 회사 밖에서의 가치를 이야기하거나 스피치, 영어, 엑셀 이런 수단적인 스킬을 다루는 강의들이 정말 잘 팔렸습니다. 물론 그런 강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대기업에서 핵심 인재들을 관리하고 스타트업에서 대표들과 일하면서 또 지금은 직접 창업을 하고 팀원들을 채용하면서 사람들의 커리어를 지켜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실무자, 관리자, 리더를 나누는 진짜 차이는 그런 스킬에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역량의 차이인데 그걸 정리해서 알려주는 강의는 없다. 두 번째 고민은 직장에 에너지를 쏟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 유형 중 하나가 의미 없다. 그냥 회사는 대충대충 다녀라. 이런 톤의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인데 그 시간을 대충 의미 없이 보내는 게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그 안에서 인정받고 더 큰 보상을 받고 무엇보다 조직에서 보내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즐거울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은 도전적이지만 이 강의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관리자가 되는 과정에서 혹은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워야 하는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강의에 담았는데요. 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링크는 영상 하단 본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커리어의 방향성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점,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커리어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커리어를 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